아프니까 비공개다. 과연 누가 아프다는 말일까요? 정경심 교수일까요? 아니면은 검찰일까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두 번째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님, 네. 알고 보니까요. 지금 자정 직전에 15시간 만에 나왔다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래 조사를 받으셨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조사는 한 2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요? 그렇죠. 조서 열람 시간은 11시간 20분,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이래요. 이것은요, 결국에는 시간 끌면서 구속 피하고 재판에서 무죄 받겠다. 이런 네.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정까지 이제 그 조서 열람을 하면서 재판에 대비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차질화되고 네.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국 장관은 10월 1일 날, 자, 법은 우리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가족들은 성실하게 지금 조사받을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는 건지 조국 네. 장관한테 한번 묻고 싶고요. 범죄 혐의자를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건데, 이 상황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뭐 자택 압수수색도 3번이나 영장 기각되고 나서야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데, 아프다면 내보내준다? 조사 내보내준다? 네. 과연 일반인 조사 범죄 혐의자들도 과연 저 아프니까 저 조사 안 받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조국 장관이 얘기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이것을 본인이 거부한 네. 그런 하나의 또 입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이제 아무래도 이경환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예. 분들이 15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1시간 넘게 12시간 가까이 이 조서를 검토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실 분도 있어서요. 이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 예외적인 겁니까? 거의 흔하지 않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험을 아마 정경심 교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조서의 증거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네. 그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나중에 소송 갔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은 취지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하나하나 바꾸는 것. 지금 조서 검토 시간을 갖다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다고 하는 네. 것은 하나하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내용하고 다르다. 네. 하나하나 문제로 삼으면서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면 네. 앞으로 수사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고 앞으로 수사할 양이 아주 많죠. 단순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항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되고 결국은 본인이 계속적으로 소환을 하는 시간을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라는 네. 것밖에 안 되고 그 과정은 실제적으로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조서의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이 즉 검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변호사들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지만 인권을 존중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권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춰보면 또 네. 실제로 일반 피해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수사기관에서 네. 확인해보라. 당신이 피해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하나 취지가 비슷할 경우에 그것을 하나하나 수정하는 경우는 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사를 받아보면 조사 시간이 한 10시간쯤 되면 조사 있는 시간은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15분, 2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정 교수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 본인이 네.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는 것하고 어떤 계속적으로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어서 어떤 소송 전략상, 형사소송 전략상 자,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겠다는 어떤 원칙이 없는 이상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우연의 일치인지 포토라인 세우지 않기로 한 첫 번째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또 15시간 중에 2시간만 조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저는 아프니까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프다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소위 상례와 어긋나게 약간의 좀
특혜와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조사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의혹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해요. 전 그래서 전 핵심은 뭐냐면 저는 검찰의 인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들은 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문제이지만 네. 전 적어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소위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소위 정경심 교수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적어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전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정당하게 조사하고 정당하게 조사받아라. 네. 왜냐하면 검찰도 과도했던 것 같고 소위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소위 좀 이쪽이 과도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일회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성을 갖고 이런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검찰도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조국 장관의 사건에 대한 무슨 뭐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그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상에서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지만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적어도 본인이 소위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네.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까지도 이 과거에 당했던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서 조 장관 부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에서는 이 검찰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1차적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검찰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예를 들면 서초동에서 지금 두 번째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인권 침해 요소가 뭐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여론화되거나 이게 이슈화 돼버리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조심한다고 저는 봐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도 조사하고 수사하는데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수사에 끌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 여론이 만약에 움직여주지 않거나 검찰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면 본인들한테 엄청난 부작용을 날 수 있고 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인권 침해적 요소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뭔가 불상사가 생기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검찰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럼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찰은 더 조심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네. 이게 절차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아주 그냥 뭐랄까요 주의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검찰은 다시 추가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경환 부대변인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가 방어권이냐 아니면 지능적인 검찰 대응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 1차로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입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때 과연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예, 당연히 원래 예정된 것은 바로 다음날 나오는 것이었는데 네. 하루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쉬는 동안에 뭘 했느냐? 그 전날 신문했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재수사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과거에 답변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향후 구속이나 향후 재판에서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짠 다음에 와서 조서를 길게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서를 길게 받는 이유는 혹시 조서 중에 옛날 했던 것 중에 빠졌다든지 고칠 부분이 있다든지를 열심히 봤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해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날 조사에 있었던 과정을 보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전날 첫째 날 조사받을 때 서명날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관념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날인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나갈 때 검찰에서 본인들이 진술한 것과 다르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라. 같으면 서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걸 아예 서명도 안 하고 나왔다. 네. 이건 일반인들은 거의 없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명할 강제적으로 어떻게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서명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 똑같은 말을 그대로 옮겨졌으면 그대로 서명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건 여전히 특혜 수사처럼 느껴지는 거고 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소송 전략을 알기 위해서 실제 서명하지 아니하고 와서 네. 새로운 그 소송 전략을 짜는 네. 과정에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선철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계속 예외적으로 예우를 해드리는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장관 부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계속 이렇게 예우처럼 보이는 건 혹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위축된 꼬리 내리기냐 아니면 육참골단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한다는 취지로 인권을 보장하지만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자른다는 그런 취지일지 승부수일까요? 꼬리 내리기일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져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고 집권당에서는 검찰을 또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정권은 처음 봤어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인 조국 가족과 일가를 수사한다고 거기에 압력을 가하고 검찰 고발을 하고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는요. 언급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본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실행은 언제 하라고 그랬냐. 조국 장관 수사 끝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얘기했지만 그것도 실제 시행하는 것은 피의자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마치고 나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아까 김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국민들이 볼 때도 사실은 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부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여당이 뭐 고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옳으냐 틀리냐 또는 잘못됐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생각. 왜냐하면 여야든 본인들과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정부가 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부분은 좀 선을 긋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 수순은 조국 장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 교수님? 예, 뭐 그건 좀 예단하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혐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네. 뭐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를 들면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당은 제가 볼 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을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좀 세 가지 시점으로 좀 분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경심 교수 문제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가 풀려야지만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문제도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07년도 5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코르크 피해 같은 경우가 투자가 활성화됐을 당시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2017년도에 정경심 교수가 단체 문자를 보내서 내가 이 사업에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두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두 시점에 하나겠죠.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여기에 네.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내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표창장 위조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이 두 네.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저는 세 번째가 뭐냐면 전 적어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법적 절차라기 하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민 여론은 상당히 변동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국민 정서가 지금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거나 만약에 더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전 조국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환 조사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정경심 교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 뭐 이런 여부들을 지켜보게 되면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는 아마 소환 문제와 이전에 예를 들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히 저도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조국 혐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데요. 그 말은 조국 혐의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 혐의가 안 나왔습니까? 아주 많은 혐의가 나왔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마치 피해 사실 내지는 앞으로 공사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뭐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까? 확정되는 부분들은 다 3년 후쯤에
대법원 재판이 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이 상태로 가게 됩니까? 과거의 관례나 과거의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보면 조국 장관은 자기가 실제로 서울대 교수 있을 때 인권법 센터 담당 교수로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증거인멸을 할 때 있었던 그 사모펀드 그 금융기관 직원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혐의가 안 나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흘리면서 그걸 기정사실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부부 사이에서 네. 발생하는 일들은 한쪽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누가 우선적으로 했겠는가? 과연 교수가 영어과 교수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는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자신이 다 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회 경험이 많은 남편이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남편이 이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해설 가능 개연성이 아예 높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마치 그런 상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처럼 되어왔던 그에 관해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존재하는데 피의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하면서 검찰로 보고는 아무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이미 조사는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많은 증거가 진술들이 확보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 못하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이게 뭐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과도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검찰이 판단하고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 영장 치면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그러는데 인턴 증명서 떼준 거 아직 확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거 갖다 꼭 소환해서 불러야 되는 겁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황과 무관하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검찰이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꼭 인턴 증명서 띈 거에 대해 소환해서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과 만난 문제에 대해서 꼭 예를 들어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제가 볼때 야당의 요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서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명징한 확인이 된다면 검찰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징하다면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징성들은 검찰이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당한테 물으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이 논의보다 네.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게 대통령께서 뭐 명시적으로 조국 장관과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아라고 어떻게 지시를 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합니까? 하지만 근데 묵시적 지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일가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절제해라, 성찰하라, 인권을 강조해라. 왜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대통령께서 명시적인 지시가 아니라 묵시적인 지시고,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 봐왔잖아요. 그때도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묵시적 지시와 이 조국 장관과 이 집권 세력은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냐. 그래서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제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네, 아마 요약하면 이제 조국 장관 소환과 관련해서는 의혹만으로는 부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신 것 같고요. 도덕적인 염치가 있다면 벌써 내려가신 분 많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바로 표창장 위조 의혹을 네 분이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양이 인터뷰를 자임을 했었죠. 잠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서울대 인턴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고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졸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당당하게 했던 청년이었죠. 또 하나 엄마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러 나왔다라고 했다던데 이게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시기성의 문제인데요. 왜 처음부터 그럼 밝히지?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느냐 그거예요. 이 조민 씨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방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조사를 여러 번 받았어요. 조사 받을 때마다 어떤 해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도 하지 않고 했다가 이 시점에 와서 굳이 이야기하는 것. 이제는
그 검찰의 어떤 칼 같은 것들 다 알기 때문에 전략을 짰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조사받을 때 가서 어떤 잘못된 진술할까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체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균형적으로 다른 어떤 질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반대쪽 이야기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일방적으로 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매체에 가서 진보 편향의 어떤 그런 매체에 가서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쏟아낸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마치 해명인 것처럼 하는 것. 저는 만약에 본인의 어떤 사실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나와서 그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창장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었는데요. 일단 최진봉 교수님의 네.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표창장 얘기 이 부분은 질문이 안 나와서 대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는 질문을 해야 그게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 안 했는데 본인이 그 얘기하는 거는 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한 것 같고 아마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제한적이라고 보여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해명이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조민 씨나 아니면 이제 조민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의혹이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됐고 뭐 이제 본인이 어떤 매체를 선택한 이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뭐 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조선일보를 선택하든 동아일보를 선택하든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인 거지 왜 거기 가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네. 조민 씨가 어쨌든 해명할 기회를 얻게 돼서 그 매체에 가서 해명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조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